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비호건입니다. 오늘 12월 24일인데요. 상당히 지금 오전에 황사가 굉장히 강하게 오였더니 시원한 비가 그 황사를 지금 싹 쓸어 내리고 있습니다. 아주 지금 좋습니다. 자, 오늘은 잠깐 사무실에 채굴용 PC가 잘 돌아가는가 점검하러 나왔다가요. 아니나 다를까 이 그래픽카드 한 장이 중고로 하나 사서 끼운 것이 팬이 수명이 다 돼가지고 마침 잘 나와서 그걸 지금 하나 빼냈고요. 집에 가서 이제 팬을 좀 손을 봐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아쉬워서 어제 올린 동영상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 종가선 세팅을 해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어떤 업황, 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건설업 지수를 보고 계신데 내가 건설업 주식을 좀 진입을 하고 싶은데 과연 그 건설업 지수가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는가, 지금 종가선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이거를 좀 볼 수 있으면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우리가 이런 데서 좀 찾을 수 있다면 뭔가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봅니다. 자, 거래소에 건설업 업종 지수를요, 이렇게 제가 여기 건설업이라고 나오죠. 건설업 업종 지수를 종가선 차트로 두 개의 설명서를 이용해서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먼저 월봉을 보시는데요. 대한민국 건설주들을 주식시장에서 끌어모아야 하는 시기는 언제였느냐. 이 종가선 지표 월봉상 제1생명선 위에서 반등을 주는 이런 자리다. 검정 라인으로. 요 거래량은 지워버리겠습니다. 거래량은 제가 별로 안 보니까요. 거래량이 안 지워지네. 거래량을 지우고 보겠습니다. 자, 건설업을 뭐 예를 들면 현대건설이니 무슨 건설, 뭐 대림산업이니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건설업을 최저가에 주술 수 있는 자리는 어디였느냐? 건설업이 초호황으로 들어가는 국면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바로 저런 자리, 검정 라인으로 생명선을 저렇게 찍는 듯한 현상 자리, 저런 자리가 그 이후로 이 빨간 라인 어디까지 뺐습니까 도대체? 여기서부터 102에서 600 근처까지 이렇게 건설업 지수가 장기적으로 상승을 했네요. 3년, 2년, 3년을. 그렇죠? 그때 한번 건설업 초호황 사이클이 있었고,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난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생명선을 맞고 떨어졌죠. 정확하게 월봉상이요. 네, 그때 91년도에 생명선을 맞고 떨어져서 죽는가 싶었는데 많이 죽었네. 250까지. 그리고 다시 생명선을 타고 올라와서 거기서 반등을 또 주고, 또 이런 데서 또 반등을 주고, 물론 빨간 라인이긴 하네요. 그때가 93년, 95년. 그리고 뭐가 왔나요? IMF가 왔죠. IMF가 왔더니 저렇게 제2생명선, 월봉상 제2생명선이 출현했음에도 그걸 그냥 다이렉트로 살짝 반등 주는 듯 싶었어요. 살아났어야 되는데, 원래 건설 경기가 저기서 96년도, 97년도 이때는 건설 경기가 다시 한번 살아나려고 제2생명선 반등을 시도했으나 그냥 맞고 죽어버렸어요. 왜냐? IMF가 왔거든요. IMF가. 이 자리죠. IMF가 와서 저렇게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건설업 지수가. 그렇죠? 그리고 80년대 원점 100 밑으로까지 빠졌네요. 지수가요. 50 이렇게 빠지니까 드디어 2004년쯤에는 생명선을 다시 검정 라인으로 저렇게 밟고 일어섭니다. 제1생명선을 보이시죠? 저렇게 밟고 바닥에서 슬슬슬슬 일어서고, 또 어딜 반등을 주었나요? 1차 제2생명선을 맞고 떨어졌으나 그걸 기어이 넘어서 저렇게 반등을 주는 자리, 한 250 정도 건설업 지수, 저런 자리는 우리가 좀 개미들도 진입을 할 수 있는 순간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약 45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건설업은 사실 재미가 없는 업종이죠. 보세요. 이미 여러 차례 빨간 시뻘건 불기둥들을 앞에 이렇게 남겨놓고 계속 생명선을 맞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제1생명선을 맞고 떨어졌으나 저렇게 제2생명선을 2015년도에 연이어 맞고 떨어지는 자리, 이제 더 이상의 대한민국에서 건설업 호황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중동 수주도 끝났고 뭐 어디 가서 원전 지을 일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업이 앞으로 전망이 안 좋나요? 얘를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업종 지표상 종가선 지표상으로는 지금 건설업이 계속 죽을 수 있다.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다른 종목 거래소에서 예를 들면 음식료 한번 보겠습니다. 음식료 이거는 뭐 멋지게 나오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제가 어제 유튜브를 보다가요 재밌는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1980년 뭐 83년 82년 85년 요때 TV 커머셜 광고들 있잖아요. 그때 죄송합니다. 여기 밑에 팬이 들어가서 여기만 오면 기침이 나요. 그 TV 광고에 출연을 했던 그 올드한 광고들을 제가 쭉 봤는데요. 두 편을. 거기 보니까 뭐 별의별 동영상이 다 있어요. 재밌더라고요. 근데 하나 놀라운 것은 그 중에 아직 살아있는 기업들이 상당수더란 얘기입니다. 상당수. 그러면 80년대 중후반 광고를 찍었다 그러면 그 당시에도 이미 시장에서 이미 저력이 있는 기업들 아니었겠습니까? 뭐 농심이니 뭐 오뚜기니 뭐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지금 잘 나가는 기업들이 80년대에도 TV 광고를 주름 잡고 있었더라.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먹고 사는 세상은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는다. 특히 의식주와 관련해서는 예전에 강자들이 사람만 있다면 지금도 시장에서 절대적인 강자의 위치를 피라미드 상단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더라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는데 이 음식료 업종은 아마 대표적인 그런 업종 아니겠습니까? 보겠습니다. 이 종가선 차트로 그것이 여실히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음식료 업종 섹터 종가선 차트입니다. 자, 이건 시작부터 검정색이에요. 시작부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왜? 사람이 사는 세상은 똑같다. 어차피 안 먹고는 못 산다. 음식료 먹고 마셔야 된다. 그러니까 뭐 그런 기업들은 뭐 제일제당부터 시작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오뚜기, 농심, 뭐 삼양식품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겠죠. 오리온 뭐 안 그렇습니까? 이런 업체들은 뭐 롯데칠성, 애시당초 시작부터 지금까지 어떤 그 고성장이 이미 예정이 돼 있었다. 그러니까 워런 버핏 같은 사람들도 뭐 코카콜라를 사고 맥도날드를 사나 봐요. 식료품 회사 그렇죠. 그런 주식을 좋아하나 봅니다. 이렇게 생명선을 80년대 중후반 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83년도부터 검정 라인으로 계속. 아까 그 건설업하고는 또 얘기가 다르죠. 건설업은 빨간색과 검정색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거의 뭐 빨간색 피크밖에 안 보이는데 이건 이렇게 검정색이에요. 계속 이렇게 데드가 나지만 거기서 누군가 이렇게 주워 담나요? 90년대 89년부터 91년 93년 이때까지 의도적인 역배를 만들어 놓고 예를 들면 뭐 롯데칠성이니 뭐 농심이니 이런 음식료 지금 황제지로 그 대접받고 있는 회사들의 주식을 쓸어 담는 겁니다. 이거는 외국인들의 장난이 아니고 걔네들의 선진 금융이죠. 선진 금융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요?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생명선 반등을 주는데 보시다시피 지속적인 상승이 지속적인 상승. 뭐가 오기 전까지 IMF 오기 전까지 IMF는 피해갈 수가 없었네. 그렇죠? 이렇게 생명선 반등을 연이어서 나와서 원래대로라면 여기서도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맞잖아요.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저걸 넘어서 지금 더 올라왔으니까 높은 데까지 이쪽에 있는 업종 섹터들이 너무 좋으니까 그렇죠. 근데 뭐가 왔어요? IMF가 왔어요. 97년도에 IMF가 와서 이렇게 대대가 났는데 이야 여기서 누가 주식을 이렇게 쓸어 담습니까? 삼성전자만 쓸어 담은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외국인 주포 세력들은 IMF에 어떤 주식을 쓸어 담았나 봤더니 음식료를 쓸어 담았다. 지금 우리가 황제지라고 일컬어지는 뭐 오뚜기를 비롯해 농심, 뭐 신세계, 뭐 하여튼 뭐 롯데칠성 이런 많은 섹터들의 데이터 종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걔네들 싹 쓸어 담았다. 왜? IMF가 와도 이런 회사들은 안 망한다는 얘기지. 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마셔야 되니까. 먹고 마셔야 되니까. 그렇죠? 소비를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저렇게 쓸어 담았다. 그랬더니 생명선 반등 나오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개별 주식이 아니고 지금 거래소의 음식료 업종 월봉 종가선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 제2생명선 반등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 주식이 어디서 반등을 주나요? 음식료가 IMF 때 1000에서 500까지 반등거리가 났는데 음식료 업종 그 차트가요. 거기가 바닥이라고 누가 그럽니까? 아무도 얘기 못해요. 그러나 제2생명선은 그걸 알려준다. 제2생명선은 언제나 친절하게 그 자리에는 제2생명선 반등이 있다. 여러분 보이시죠? 그래서 제2생명선을 제가 이렇게 세팅해서 쓰고 있었나 봐요. 저는 이제껏 올리면서 개별 주식들만 올렸지 이 업종 섹터를 이걸로 찍어볼 생각은 못했는데 오늘 찍어보니까 아주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저렇게 제2생명선 반등을 주는 저 자리가 지금의 황제주들 100만원이 넘는 황제주들을 절호의 기회였다. 최저 가격에 쌀 수 있는. 앞으로 한 번 더 나오네 그랬죠. 또 나오네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거 뭐 반등을 줍니까? 제2생명선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네? 주식을 사서 돈을 벌고 싶으세요? 아니면 업종지수 뭐 여러가지 뭐 ETF나 뭐 여러가지 뭐 간접 상품에 투자를 하고 싶습니까? 어디가 진입자리인지를 모르겠죠. 제2생명선 반등만 보면 답이 나옵니다. 거기가 언제나 최저 매매 구간이다. 매수 구간이다. 저렇게요. 이제 그 자리 안 옵니다. 안 오죠. 국민들이 먹고 살만하고 이제 그런 기업들은 크게 투자를 안 해도 알아서 국민들이 소비를 해주기 때문에 왜 브랜드 인지도가 있으니까 이미 시장에서 안전한 대표 주식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 브랜드 인지도라는 것이 쉽게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농심은 영원한 농심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저런 현상입니다. 이렇게 일시 깨줘왔으나 이거 뭐 금융위기였겠죠. 그때 2007, 8년 금융위기였으나 역시 제2생명선까지 내려오지도 않고 한참 위에서 W가 나왔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2생명선은 이제 더 이상 내려올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빨개지고 있죠. 올라올 만큼 올라왔더니 드디어 5,500, 뭐 5,600, 6,000선에서는 지금 빨개졌다. 음식료가 100에서 벌써 6,000까지 지수가 상승을 해 있다. 코스피는 3,000이 안 되는데. 그렇죠? 자, 여기 그 제2생명선 반등 보이십니까, 여러분? 저런 자리는 들어가야 되죠. 저런 자리. 오뚜기나 롯데칠성을 저런 데 다 살 수 있었습니다. 다시요. 2008년, 9년, 10년 요때. 맞습니까? 그러면 오뚜기는 2010년에 샀으면 어떻게 되나 볼까요? 오뚜기. 이게 떠버렸는데 한번 또 보겠습니다. 월봉 2010년도에 오뚜기를 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가 어딥니까? 아유, 이런 자리네, 이런 자리, 그죠? 13만원. 오뚜기를, 음식료를 좋게 보고, 저 지수를 보고, 대표주를 여기서 샀다면, 13만원에 살 수 있었습니다. 오뚜기를요. 자, 그래서, 시장의 업종 지표를 보고서, 그 섹터, 어떤 섹터의 좀, 그, 발전 가능성, 성장 가능성, 그리고 진입을 해야 되는 섹터인가, 아니면 팔고 도망을 쳐야 하는 섹터인가. 이럴 때는 도망을 쳐야죠. 사실 빨간색으로 월봉상 보시다시피 이렇게 고점을 두 개를 이렇게 팍팍 찍어주는데 이런 데는 도망을 쳐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겁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정 라인과 빨간 라인은 의미가 다르니까요. 네. 어쨌건 저런 자리에선 도망을 쳤어야 된다. 다른 또 섹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철강금속 한번 볼까요? 전기전자 보겠습니다. 전기전자. 이거 뭐 삼성전자가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있는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있는 전기전자 섹터도 업종 차트를 제가 보는 종가선으로 똑같습니다. 사실 아까 보셨던 그 음식료 그 섹터하고 사실 대동소이하다. 여기야말로 대한민국 그 주식에 가장 그 돈이 많이 모여있는 물반 고기반의 영역이었다. 대한민국에 아직까지도 그 전체를 먹여 살리는 섹터 전기전자,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관련 유관 업체들이 여기 몰려 있습니다. 80년대 이후로 계속 검정 라인이에요. 이걸 살 수 있는 자리는 어디였느냐? 월봉상 제1생명선이 파랗게 출현을 했고요. 그 위에서 저렇게 찍는 자리였다. 85년 중간 8월이었다. 85년 8월이었으면은요, 이거는 곧 삼성전자의 차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삼성전자도 한번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85년 8월 그 중반경에 삼성전자 차트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똑같을 거예요, 아마. 똑같을 겁니다. 대동소이할 겁니다. 월봉으로 찍어보면 보겠습니다. 거기가 삼성전자에 그러면 최저 매수 구간이 맞느냐? 한번 볼까요? 86년도 중반이니까 보세요. 어딥니까? 이 삼성전자가 먼저 살아났죠, 여러분.
삼성전자가 먼저 살아났어요. 그렇죠. 개별 종목 업종 대표주가 먼저 살아나고 그 주식들이 살아나니까 어때요? 그에 후행하는 어떤 뭡니까? 지수가 업종 지수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삼성전자를 언제 먼저 쓸어 담았나요? 얘네들이 쓸어 담은 것은 84년부터 쓸어 담았어요. 보세요. 밑에 역배를 만들어 놓고 큰 배를 대고 쓸어 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요. 84년 중반부터 85년 중반까지 얘네들은 이미 물량을 쓸어 담았다. 우리가 개인들이 그리고 사실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데는 이런 데죠. 6,000원대에서. 밑에 이렇게 매도 세력 도망가는 거 보이죠? 그러면 84년 중반부터 85년까지 이미 물량을 쓸어 담았더니 85년 9월부터는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했다. 84년 9월. 그럼 업종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언제부터 본격 상승입니까? 마찬가지네. 그렇죠? 85년 9월. 요 자리가 삼성전자가 살아난 그 자리와 절묘하게 매치가 되고 있습니다. 85년 9월입니다. 이 제1생명선 월봉상 업종 지표가 저렇게 찍고 반등을 주는 자리. 이야, 이 자리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옛날에 LG 그 전자였죠. 그런 주식을 편입할 수 있는 자리였다. 그 이후로 보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계속 검정 라인. 근데 IMF는 여기 뭐 영향이 있겠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검정 라인으로 아직 빨간 라인이 안 나왔는데 맞고 떨어진다 역배열을. 이건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서 누가 더 담아가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삼성전자를요, 간을 봤잖아요, 얘들이. 그러니까 이걸 밀어가지고 역배열을 만들고 어디서요? 900 지수에서 다시 끌어담았다. 우리는 그러나 언제 움직입니까? 이렇게 제1생명선을 반등 주는 V자, W자, N자형 패턴이 나왔을 때 세력의 배를 확인하고 우리는 한 템포 늦게 늦지막하게 들어가도 충분히 배가 터지게 번다. 자, 그리고요, 뭐가 왔어요? 이렇게 2700까지 주가가 업종 지수가 찍고서 밀리는데 반등을 주어도 삼명선 반등을 찍고 다시 되돌림을 줘도 할 말이 없었으나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석이었으나 저기서는 크게 대드가 납니다. 왜? IMF가 왔거든요. IMF가. 그렇죠? 그리고 그 IMF가 끝났다. 2700에서 밀린 이 반도체 전기전자 업종 지수는 여기가 바닥이다 하고 알려주는 것은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제2생명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제2생명선을 조금 더 진하게 한번 라인을 굵게 해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요. 포인트로 5포인트로 놀려서 보겠습니다. 저기죠, 저기. 보이시나요? 자, 반도체 삼성전자 주가가 여기가 바닥이다. 비록 IMF로 나라가 휘청거렸으나 이제 끝났다. 다시 살아난다. 쓸어 담아야 된다. 우량주를. 어딥니까? 그 근거가 뭡니까? 이거죠, 이거. 제2생명선. 1000이죠, 1000. 전기전자 업종에서 1000. 제2생명선을 저렇게 W를 연속해서 밟아주는 자리. 그리고 늦게라도 제1생명선을 타고 올라서 1800, 1600, 1800 이런 데서 톱니바퀴가 또 나오죠. 여기서는 우리 개인들도 본격적인 액션을 취할 수 있었다. 왜? 제2생명선에서 이미 주식이 반등 줬는데 이 역삼각형에서 누군가 물량을 쓸어 담았다. 외국계들이 쓸어 담았다는 것이 지금 지분율로 증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의 대주주가 누굽니까? 걔네들이 여기서 쓸어 담은 거예요. 물론 블락딜러 누군가한테 또 넘겼을 수도 있겠으나 아무튼 저기서 쓸어 담았다. 그리고 우리는 반등을 확인하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반등을 확인하고 저런 자리에서는 매수에 가담을 할 수 있다. 생명선 반등을 확인하고. 보이시죠, 여러분? 그랬더니 물론 또 깨주면은 그때도 뭐가 있었나요? 2002년도에 뭐가 있었나요? 왜 이렇게 내려오나요? 내려오는데 여기서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데 또 거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또 보세요. 제2생명선이 또 있어요. 맞죠? 거기는 언제나 또 살 수 있는 자리. 1500, 1600. 거기서 또 사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네. 이런 어떤 메커니즘이 그 뒤에 우리가 몰랐던 메커니즘이 이미 숨겨져 있었다. 이미 10수년 전에, 20년, 30년 전에도 이것은 똑같이 시장에서 되풀이가 되고 있었을 뿐이지만 우리는 그걸 몰랐다. 왜 이제야 이런 것을 알았을까요?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종들을 또 출연해서 대표주들을 한번 찾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1생명선을 역배열 만들어서 외부 악재로 큰 폭의 역피라미드를 만드는 구간은 언제나 세력이 물량을 크게 쓸어 담는 구간이다. 왜? 얘네들은 아직 종가선이 검정 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세력의 배를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저런 자리에서는 그네들의 액션을 보고 우리는 반 템포 늦게 언제든 같이 따라 붙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빨개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이제 사상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반도체, 전기전자 업종의 지수가 빨개지고 있다. 왜? 삼성전자가 빨개지거든요. 제가 앞전에 그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올려드렸는데 삼성전자 고점이 왔는가 빨개지는가 이러면서 올렸는데 똑같아요. 보세요. 이 삼성전자죠 여러분. 네,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월봉이 지금 난생 처음으로 빨개졌어요. 이렇게 이 구간에서 주봉은 말할 것도 없고요. 과연 저게 고점인지 또 저걸 색을 바꾸면서 300만원까지 다시 돌릴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한번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가 속해 있는 삼성전자가 거의 전부라고 해도 좋을 만큼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전자 거래소의 섹터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또 뭘 볼까요? 거래소 업종 중에서 철강금속 한번 볼까요? 철강금속 조선 이런 건 없나요? 조선 이런 건 없네, 그죠? 조선이라고 따로 있는 건 없고 그 철강금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철강금속이요. 철강금속도 한번 보세요. 똑같죠? 철강금속은 아까 그 전기전자하고 다르게 이미 앞전에 뭡니까 그 시뻘건 불기둥을 만들었어요. 이미 만들었습니다. 불기둥을. 네, 이미 불기둥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똑같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생명선을 타고요. 생명선을 타고 이렇게 역비애를 만들었던 구간들은 누군가 물량을 쓸어 담는 구간이고, 이렇게 반등을 주는 자리는 우리 개인들이 따라 붙을 수 있는 구간이고요. 자, 저렇게 반등을 주고 밀렸더니 IMF를 맞았더니 역시 그 밑에는 역시 뭐가 있었습니까? 제2생명선이 있는데 철강은 제2생명선까지 한시적으로 깬 다음에 그 밑에서 물량을 그야말로 그냥 뭐 거의 죽다시피 했습니다. 누군가가 주체들이요. 그랬더니 돌리고 또 빠지죠. 또 빠지고 한번 더 찍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찍죠. 아까 삼성전자가 속해 있는 전기전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제2생명선을 연이어서 반등을 주더라. 맞습니까 여러분? 검정 라인으로요. 돌립니다. 이렇게 돌려요. 그리고 어디까지? 이렇게 빨개지는 라인까지. 저기가 고점이었습니다. 자, 종가선이 이렇게 여러 번 빨개지면서 피크를 찍으면 그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건 고점 징후다. 친절하게 주식을 아주 비싸게 팔 순간들을 만들어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저기에서는 파셔야 됩니다. 일단 수익을 실현하셔야 돼요. 철강업종은 저기서는 이제 더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저기가 고점이니까요. 그리고 고점 기간이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매물대가 굉장합니다. 저거 뚫기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지금 또 고점 구간으로 다시 진입을 했죠. 왜? 여기서 제2생명선을 또 반등을 줬거든요. 언제요? 2015년 말에. 그러면 이 철강금속의 대표주인 포스코도 똑같을까요? 똑같다니까요. 한번 보십시오. 포스코 차트를 찍어보면 되겠죠. 개별 차트를 똑같습니다. 똑같은 모양이 나옵니다. 똑같은 모양이 나와요. 네. 여기 2015년 말에 반등을 줬는데요. 저기가 왜 저점입니까, 여러분? 포스코의 단기 저점은 여기잖아요. 16만, 17만원 여긴데 여기가 왜 저점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나요? 저기가 저점이라고 여기 월봉상 뭐 지지할 수 있는 게 안 나오는데 제2생명선을 깨고 내려갔지 않습니까? 저기가 왜 저점입니까, 여러분? 네?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어렴풋이 뭐가 보입니까? 아까 보셨다시피 뭐가 보입니까? 이 개별 종목에서는 저기가 저점인지가 안 나오는데, 왜 저점인지가 안 나오는데 업종 차트로 봤더니 아, 여기는 이제 철강이 반등을 줄 때가 된 거예요. 그죠? 왜? 제2생명선 반등을 줬거든요. 아마 이렇게도 아마 투자하고 있는 어떤 개별 업종과 그 업종 지수와의 연관성도 아마 좀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연관성을 따져본다면 충분히
종목 매매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찍어보면 또 피곤하니까요. 하나만 더 찍어보고 동영상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뭘 하나 또 찍어볼까요? 의약품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의약품. 의약품. 거래소 의약품 업종이죠. 의약품 업종은 어떻습니까? 너무 좋죠. 샘플이 너무 좋아요. 왜? 아니,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면 당연히 이쪽 섹터가 돈을 벌게 돼 있죠. 매출이 늘어나니까. 여기도 보세요. 의학 섹터가 그 반등을 주는 자리는 아까 보셨던 삼성전자, 전기전자 섹터보다 1년 후입니다. 그렇죠? 약 1년 한 3, 4개월이 늦게 86년 10월에 아까 전기전자 섹터는 85년 9월 정도에 이렇게 반등을 줬었는데 시작을 했는데 요 의약품은 1년 늦게 86년 11월, 10월 요때 저점을 찍고 본격적인 랠리를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참 재밌습니다. 그렇죠? 저렇게 깨주는 자리는 누군가가 의학 업종을 모아간다. 전통 있는 이 명문 녹십자나 종근당이 뭐 이런 유한양이나 이런 애들을 아마 저런 데서 쓸어 담지 않았을까요? 동아제약이니 뭐 이런 100년 이상 된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국에도. 그런 업체들 저런 데서 다 쓸어 갔을 것 같습니다. 물론 IMF가 왔더니 이렇게 크게 작살이 났지만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제2생명선이 있다. 제2생명선을 이렇게 깨줬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요. 철강 업종처럼 전기전자 업종은 별로 안 깨졌는데 이 철강과 의약품 업종은 제2생명선마저 이렇게 깨줬다. 야, 이건 너무 고마운 자리. 그렇죠? 세력이 너무 탐욕스러운 자리. 야, 2번, 또 3번. 저렇게 생명선을 역피라미드로 골든 트라이앵글을 저기서 형성을 했더니 언제나 거기가 그네들의 최저가 매수 자리. 우리는 어디서 움직이나요? 저렇게 생명선 위에서 반등을 찍어주는 자리. 저 정도에서 따라잡았다면 1200, 1300인데요. 의약품 지수가요. 업종 지수가. 지금은 얼마입니까? 지금은 12,000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11,700이니까요. 아직도 상승이 끝나지 않았죠. 여러분. 왜? 이쪽 섹터는 당연히 한국도 일본처럼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계속해서 커갈 수밖에 없는 섹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성장이 끝나지 않았다. 전기전자는 지금 살짝 고점이 이미 먼저 형성이 됐고 철강은 벌써 맛이 갔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진지게 맛이 갔고 근데 의약품은 아직 쌩쌩하다. 살아있다. 물론 주봉상으로는 조금 이제 빨개졌습니다. 그렇죠? 월봉상으로도 조금 빨개지고는 있으나 이게 제가 볼 때는 뭐 끝이 아니다. 아직 단기 조정은 있을지 몰라도 의약품 섹터의 어떤 그 시작은 아직은 그 끝은 이르지 않았다. 막 이렇게 좀 한번 전망을 해보고 싶습니다. 감히. 자, 이렇게 해서 업종 여기 보시면 차트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업종 종합 차트라고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업종 종합 차트가 나오니까요. 그것을 제가 여기서 아까 보여드렸죠. 동영상 초반에 이 종가선을 세팅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으니까 그걸 보시고 참조를 하셔가지고 어떤 앞으로 지금 본인이 투자하는 종목이 어느 섹터에 들어가 있는가, 그 섹터의 어떤 전체적인 그림이 지금 어떠한가, 과연 여기가 홀딩 해야 되는 자리냐, 아니면 털고 나와야 되는 자리냐, 아니면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 자리냐, 뭐 이런 어떤 투자의 어떤 판단 또 기준을 이 종가선 차트와 생명선으로 한번 연관성을 추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그림을 봤을 적에 몇몇 그림을 봤을 적에 상당히 앞으로도 유용한 그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12월 24일 오후 지금 2시가 됐습니다. 오늘은 이 업종 종가선 차트와 생명선 차트를 몇 가지 돌려보면서 우리가 이 주식시장에서 투자하는 데 좀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소소한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시장에서 계속 살아남으시고요. 살아만 계시다면, 기업이 망하지 않고 시장에 남아만 있다면 그 기업은 언제나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시장에서 비록 힘은 들지만 죽지 않고 살아만 있다면 언제든 또 기회는 오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모두 힘을 내시고 한 해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또 다가오는 새해를 힘차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또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